그래서 이 면역력에 관한 오해와 진실, OX 퀴즈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보시면 체온이 낮으면 면역력도 낮다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OX 한번 해볼게요. 많이 체온이 들어봤는데 낮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체온이 낮으면 저도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체온 올리라고 하잖아요. 저는 체온이 높으면 피부 노화가 된다 이런 얘기를 알고 있어요. 왠지 X일 것 같은데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체온과 면역력은 관계가 없을 것 같다. 아니, 요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체온을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는. 3대 1인데 정답은요? 네, 정답은 바로 O입니다. 네. 그렇죠. 많이 맞추셨어요. 네. 사실은 이제 면역력 저하는 체온이 떨어지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체온이 1도씩 떨어지면요, 면역력은 30% 떨어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같이 겨울철에는요, 우리가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보온이 되는 의복을 입으시거나 아니면 체온이 떨어졌다고 느끼실 때는 30분 이상 운동하셔서 적정 체온을 유지하시는 게 면역력엔 좋죠. 네, 체온 유지만 잘해도 면역력 지킬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 다이어트는 면역력을 저하시킨다? 입니다. 이거 맞아요. 맞아요? 그 작년에 다이어트 그 대회 한다고 준비했다가 저 면역력 엄청 떨어졌었어요. 아, 맞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네. 대상포진 오는 경우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걸 심하게 무리하게 해서 그렇지 그렇죠. 여기는 지금 무리한 다이어트라는 얘기는 없잖아. 아, 또 그러네. 건강한 다이어트는 거의 괜찮아요.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 하는 거니까. 네. 예, 아니다. 그래요? 저도 X. 이것도 다이어트의 2대1이거든요? 방법에 따라 다르다. 네. 정답은요? 정답은 X가 맞습니다. 네, 이재용 아나운서께서 정말 정확하게 예리하게 짚어주셨어요. 사실 이제 다이어트를 건강하게 하느냐 무리하게 하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게 지방세포가 많게 되면 우리 몸에 염증 물질을 많이 분비하기도 하고 바이러스의 어떤 감염을 더 많이 시켜서 면역력을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잘 하셔야 되는데 식단 관리, 운동, 병행하시면서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시면 체중도 감량하시지만 면역력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재용 아나운서 눈치가 대단해요. 무리하게는 없어서. 네. 자,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면역력이 약하다. 저건 이거는 맞는 맞죠? 이건 뭐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잖아요, 이 얘기. 면역력 강한 친구들은 감기 안 걸리던데. 맞아요. 그렇죠. 네. 맞죠, 선생님? 예, 일단 정답은 O인 것 같지만 세 번 정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감기에 걸린다고 무조건 면역이 약한 것은 아니고요. 요즘같이 이제 코로나도 어떻게 보면 감기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 질환은 면역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근처에 있게 되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이러스 질환 같은 경우는 접촉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기는 그렇다 치고 요즘에 왜 저 알레르기 질환하고요. 네. 자가 면역 질환인가 이런 거 많이 생기잖아요. 이것도 면역력하고 관계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보통 한국인 10명 중에 2명 정도가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건강한 일반인들한테서는 전혀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것들을 사실은 우리 몸속에서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분들은요. 그걸 몸속에 독이 되는 해라고 생각해가지고 면역 시스템이 확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알레르기 질환을 이제 우리가 우리말로 바꾸면요. 면역 과민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몸속에 들어온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몸속에 들어온 미생물들을 사멸시키는 이제 면역력이랑 그 면역력 저하 상태랑은 사실은 상관이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세포 균형이 이제 깨져서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이제 특정 꽃가루나 이제 음식물 등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건데요. 오히려 그거를 인체에 해가 되는 것으로 인식을 해서 과도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면역이 약한 게 아니고 과도한 면역 반응이에요. 이거. 과도한 면역 반응이면 그럼 이런 알레르기 증상을 좀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면역력을 좀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즘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자가관 면역증 중에 하나인데요. 이 류마티즘 같은 경우는 이 젊은 사람들, 특히 20대 여성이라든지 30대 여성에서 많이 걸리는 경향이 좀 있죠. 이런 분들은 젊고 또 나이가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상당히 강한데 이럴 때 이런 분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면역력 반응 자체가 줄어들면서요. 또 이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한 부분 증상들이 약간 호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자가 면역 질환을 치료할 때는요. 이 면역의 기본적인 필수 상태는 유지를 하게 되면서 과도한 형태의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자가 면역을 억제하는 선택적 면역 억제제를 쓰기도 합니다. 예. 면역력을 좀 낮추는 방법을 쓰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면역력을 낮추게 되면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한 증상 자체는 조금 호전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쉽게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요. 아주 그 가벼운 증상이지만 질병이 좀 크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서 이 면역력에 대한 어떤 균형 자체가 상당히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또 우리 몸에 방패가 아무 때나 막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적절하게. 네. 앞에서 주먹 가지고 싸우는데 방패 들고 막 밀어버리면 총칼 들었을 때 그렇죠. 총은 안 되겠다. 어. 칼하고 뭐 이렇게 그때 이제 참, 방패. 그때 방패. 네. 적절하게 나와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에요.